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우리 국방력은 물론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받았죠. 최근에는 영국,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계약 관련 얘기가 들려오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몇 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과 겹치면서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시험 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올여름 장마로 인해 시험 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체 시험 비행 일정을 봤을 때 목표 기한 내 개발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모두 7차례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약 2200차례에 이르는 비행을 계획하고 있어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 번씩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KF-21의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경남 사천 일대의 날씨가 그동안의 절반 가까운 날 동안 비가 오는 등 좋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천 지역은 보통 6월 말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 추석 전과 같은 날씨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날씨만 좋으면 최대한 비행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마 때문에 비행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다. 전체 일정을 봤을 때 여전히 기한을 맞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그동안의 시험 비행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륙과 비행, 착륙이 모두 원활했으며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관한 3가지 임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주로 비행했던 사천 일대를 벗어나 남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오가는 비행에 도전했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일정 시간을 충족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행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안전성,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점검한 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우리 공군에 120여 대를 공급해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두 최첨단 전투기 KF-21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자체 개발 성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투기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강은호 청장은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강은호 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KF-21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해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외 수출 시 미국이 합법적으로 방해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타국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해외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제한 등 여러 방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나라든 기술만 있다면 국산 기술만을 적용하여 제작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나서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전에도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장의 발표로 인해 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올해 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관련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세를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정보발 소식에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커지기도 했죠.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만 파운드급 이상 첨단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로 인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최초로 국산 엔진을 적용한 최첨단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역시 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도의 정밀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방산, 시큐리티,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술을 보유한 항공우주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모든 엔진을 제작했으며 현재 지휘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죠. 최근 하나그룹은 하나디펜스와 하나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개 회사로 분산돼 있던 우주, 방위산업 계열사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지상에서 항공우주에 이르는 종합방산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날 것이며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십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21,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며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수항공 엔진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과 기준이 제각각이며 대부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조립 절차에도 엄격한 규격과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숙련도와 엄격한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마스터 기술사, 기능장 등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전투기급 엔진에 적용되는 직경 1m의 고효율 압축 팬 블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고열 부품의 단결정 특수합금 기술을 개발하고 팬 블레이드를 생산해 미국의 주요 엔진 회사에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트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이미 다 이뤄져 있는 것이죠. 또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리스크로 인해 국산화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일단 KF-21 전투기만을 위해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경우 그 개발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의 국산화를 시도하면 현재 막대한 매출을 보증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자로 돌아서 일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완전한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보니 아마도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된 이후에나 엔진 국산 개발이 시작되지 않을까가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 등에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2025년 말까지 니켈 계열 초내열합금의 3D 프린팅 소재를 만들고 부품 제조 기술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섭씨 1600도 이상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극초음속 추진기관 부품용 초내열합금 소재를 개발하여 가스터빈 고온 부품 등 차세대 소재 및 부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가스터빈 블레이드 재생용 레이저 클래딩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항공 분야 교체 비용을 연간 2천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고 정비 비용 역시 1천억 원 상당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2030년까지 1,800여 종의 소재와 표준품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50% 품종을 국산 소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는 2030년까지 약 7,5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납기는 30% 이상 단축되며 민수로 확대 시 효과는 분수의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최근 강구영 사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외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 6일 강구영 사장은 경남 사천본사 통합상황실로 출근해 제11호 태풍 한남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KF-21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헬기, LAH 양산과 위성 발사체 고도화 및 미래형 민수환제기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팔걸이를 만들자며 특히 KF-21을 세계 전투기 시장의 뉴 브랜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항공 엔진 및 전체 부품 국산화라는 어려운 과제 역시 성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세계 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